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신 건가요? 나라에서 나이 들면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는데 지금 세금 부족으로 개편 진행 중인 거 아시나요? 같은 소득과 같은 나이인데도 한 분은 기초연금으로 300만 원 넘게 챙기셨고 다른 분은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한 두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차이는 딱 하나,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기초연금 담당자 일해온 이재석입니다. 몇 년 전 김 어르신과 박 어르신이 있었어요. 두 분 모두 같은 공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 시기도 같았습니다. 생활 패턴도 비슷했죠. 손주 돌보고 텃밭 가꾸고 느긋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직후 바로 주민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까지 꼼꼼히 챙기셨고 자녀가 잠시 맡겨둔 금융자산까지 모두 신고하셨어요. 덕분에 매달 32만 원씩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지난 4년 동안 누적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삶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박 어르신은 65세 넘으면 다 준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미루셨습니다. 자녀가 넣어둔 적금 일부가 재산 기준에 걸렸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셨죠. 결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매달 통장이 비워질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였습니다. 신청 시점, 서류 준비, 자산 신고, 작은 실수 하나까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한 연금 신청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체크할 수 있는 루틴, 흔히 빠지는 9가지 실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상담 팁까지 포함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과 박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왜 같은 조건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산과 재산 신고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좌 하나, 적금 하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은 모든 금융자산과 보험 해약금까지 신고했고 최근 5년간의 변동 내역도 꼼꼼히 정리했어요. 반면 박 어르신은 일부 계좌를 누락했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수 등도 신고되지 않아 자동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 간 계좌 이동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가 잠시 돈을 넣거나 반대로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시스템상으로는 재산이 더 많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기죠. 김 어르신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본 사례 중에는 단순히 전세보증금 일부를 누락한 탓에 탈락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은행과 주민센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자료를 꼼꼼히 챙긴 가정은 바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어지고 생활 안정감과 병원비 부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리스트를 마음속에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금융자산 전수 확인, 최근 5년 자산 변동, 보험 해약금 및 사업자 재산 포함 여부, 차량과 부동산 포함 여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실제 주민센터 방문 루틴과 서류 준비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탈락 사례를 통해 작은 실수가 어떻게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준비하면 받을 수 있고 박 어르신처럼 놓치면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가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70대 어르신 부부였는데 남편분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자산 변동까지 정리했지만 아내분은 일부 계좌와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금 확인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남편분은 매달 32만 원을 받았고 아내분은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준비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예전에도 괜찮았다는 경험에 의존하기 쉽고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연금 심사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작은 누락도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수와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금융자산 전수 확인, 최근 5년 자산 변동, 보험 해약금 포함, 차량과 부동산 등록 여부, 전세보증금 신고까지 이런 포인트 하나만 놓쳐도 탈락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부모님 한 분이 꼼꼼히 확인하면 통과, 소홀하면 탈락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녀가 함께 자료를 점검하고 부모님 명의 계좌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탈락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전수 확인을 도와준 덕분에 누락 계좌를 바로잡고 결국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류 준비만큼이나 주민센터 방문 루틴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창구에서 이 계좌와 보험 내역도 모두 확인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심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 본 사례에서는 이런 한마디로 탈락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님 세대가 흔히 놓치는 9가지 탈락 실수를 하나씩 짚으면서 실제 점검 방법과 준비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작은 실수가 어떻게 통장 속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72세 김 어르신 부부였는데 남편분은 자녀가 함께 계좌와 자산을 꼼꼼히 정리해 주셨지만 아내분은 혼자 서류를 챙기다가 몇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내분은 일부 계좌와 보험 해약금 누락 때문에 탈락하셨죠. 여기서 부모님들이 흔히 놓치는 탈락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가족 계좌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자녀 명의 계좌를 실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여도 심사 과정에서는 누락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제가 점검해본 사례에서도 이런 사소한 계좌 처리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보험 해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상담에서는 아버님이 몇 년 전 해약한 보험금이 연금심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탈락했는데 미리 점검했더라면 바로 통과할 수 있었죠.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 상태가 미폐업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가 정확히 신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최근 5년 자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증여 상속 처리 미비, 금융자산 분산 누락도 문제입니다. 작은 실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증여 처리 하나만 확인했더라도 탈락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실수들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실제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루틴이 있는데요. 모든 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정보를 먼저 기록하고 주민센터 방문 전에 모두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한 가정은 미리 체크한 덕분에 탈락 위험을 거의 0%로 줄였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점검한 자료를 실제 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루틴화할지, 주민센터 창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팁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실수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어르신 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70대 부부였는데 남편분은 자녀가 함께 가서 신청 절차를 챙겨주셨고 아내분은 혼자 서류를 준비하다가 일부 누락이 있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편분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아내분은 서류 재제출을 해야 했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미리 루틴을 만들고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주민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4종을 말씀드릴게요. 건보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전수 내역, 누락계좌 조회서, 그리고 연계복지제도 확인서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4가지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창구에서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누락된 계좌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계 제도도 함께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 부모님 세대는 애매하게 말하다가 추가 서류를 다시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면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5년간 자산 변동을 메모해두고 가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계좌,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모든 자료를 사전에 체크했더니 신청 당일에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준비지만 안정성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수급 안정화의 마지막 단계로 생활 속 루틴화가 필요합니다. 매년 금융자산 변동, 보험 해약, 부동산 증여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 요청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안내한 몇 가정은 이런 루틴을 만들고 나서 부모님 단톡방에 덕분에 연금 문제 없이 받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 탈락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기초연금은 신청하셨지만 주택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보완제도를 전혀 몰라서 추가 소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자녀분과 함께 다시 점검했더니 주택연금 신청 자격도 있었고 농지연금과 노인 일자리 참여로 매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실제로 작은 정보 차이가 생활 안정에 큰 변화를 준 사례입니다. 보완제도를 활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 간 협력입니다. 부모님 혼자 신청하면 절차나 조건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 여부와 대출 상태, 연령 등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서류와 조건을 체크하면 누락이나 탈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농지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한 다른 사례에서는 한 어르신이 농지연금 신청을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서류가 하나 빠져서 심사가 지연되었고 연금 지급이 한 달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준비하자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 신청 당일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 루틴과 점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 실전 루틴은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먼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유 자산과 연금, 보험 상태를 리스트업합니다. 그 다음 각 보완제도의 신청 조건과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예약을 잡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도 매년 변동사항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제도를 재신청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제가 안내한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참여 가능한 보완 제도를 자녀와 함께 체크하고 신청 루틴을 만든 후 단톡방에 이번 달부터 추가 연금이 들어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음이 편해지고 자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완제도 활용과 세대 협력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점검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 혼자라면 기초연금만 겨우 신청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서류를 챙기고 9가지 탈락 실수를 점검하고 보완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니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셨죠.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보상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단톡방이나 가족 단톡방에 이번 달부터 연금과 보완 제도가 시작됩니다 라고 한 줄만 공유해도 서로가 준비한 과정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안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했던 가정에서도 단톡방 한 줄 메시지가 부모님께 큰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이 꼭 해야 할 3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가구 기준과 최근 5년 자산 변동을 메모하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체크하면 실수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방문 예약 후 신청과 서류 4종, 건보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전수 내역, 누락계좌 조회서, 연계복지제도 확인서를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보완제도 4종,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보장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완료하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준비와 점검만으로도 불확실한 노후가 안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자녀와 함께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 부모님 단톡방에 한 줄만 공유해보세요. 덕분에 받았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오늘의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해주세요.